멍상의학. 난치병의 자연치유를 선도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님과 한방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님의 건강한 의학 수다가 지금 펼쳐집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과 함께하는 멍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팀 EJ. 우리를 괴롭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송입니다.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모범생 원장님들 뭘 합시다도 없고 그냥 하나, 둘, 셋 하는 데서 저절로. 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요 정도 됐으면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동시에 멍을 외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묻고 싶네요. 멍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요즘 영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멍 때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잘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뭐지 원장님도 안 하는 걸 우리가 굳이 이렇게 된다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제가 예.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수시로 그냥 들으시면서 혼자 멍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 원장님은 워낙 스스로 멍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인생을 보는 눈이라든지 네. 삶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조금씩은 일을 줄이고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을 좀 자주 다니면서 전에는 그걸 못 견뎠거든요. 그냥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꼭 뭐를 하고 계획을 세워갖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시간 남으면 산에 가서 심호흡하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오면 상쾌해지는 이런 거를 거의 저희 생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요양을 하고 있다 아, 그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왠지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내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라는 생각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못 견뎌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네. 어느 순간부터. 예, 우리가 그 항심이라고 그러는 건데 항심. 늘 우리가 생산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살아요. 예. 우리가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쳐가지고 전부 다 성장 피로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학자가 독일 가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너무 톱니바퀴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또 자기가 왜 사는 건지도 잊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네. 살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네. 이러고 사나. 이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 이제 우리 하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천심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하늘의 마음. 예, 그러니까 그 하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적자지심이라고 그러는데 맹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결국은 편안해져요. 근데 이제 그것에 그러면 방법은 뭐냐? 결국은 중용이라는 거예요. 좀 중용. 어려운 얘기지만 적절히 그 자기가 이게 나서고 물러서고 또 욕심을 부려할 때와 또 힘을 빼야 될 때 이것을 잘 깨닫고 살면 우리가 번민에 쌓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그렇지만 몸도 항상 중용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절제하고 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도 몸도 결국은 편안해질 거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김 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명상의학이 슬로우 메디신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쫓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몸도 마음도 뭐 너무 혹사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나를 좀 돌아보고 조금 더 천천히 갈 필요가 있겠다. 예, 음식도요. 슬로우 푸드가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식사 시간도 제대로 없다 보니까 뭐 10분 만에 그것도 제대로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패스트푸드가 많이들 드시는데 식사 시간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것들과 함께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천천히 먹는 슬로푸드. 예,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장인들 점심시간마다 얼른 가서 자리 차지해야 된다고 가거든요. 그리고 또 줄 서서 기다려요. 그리고 앉자마자 그냥 어떤 식당에는 메뉴 굳이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거든요. 그럼 또 후다닥 먹고 빨리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이 늘 반복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방법들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예, 근데 편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귀찮아서 그냥 따라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중용 말씀하셨고 하늘의 마음 말씀하셨습니다만 슬로우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멍상의학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의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중용적인 측면을 또 보게 해주는 하늘의 마음을 보게 해주는 그런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좋은 말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방송 오랜만이시죠? 예. 자, 저희가 대사질환 균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 대사질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생길 수 있는 게 비만. 정말 네. 만병의 근원이라는 비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노화의 주범이어서 활성산소 딱 그렇게만 외웠었는데 당뇨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은 식습관과 운동이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도 역시 대사질환의 일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장 흔한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건강의 최대 적이 고혈압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조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은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동맥경화 등으로 돌연사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치명적인 합병증의 전조이기 때문에 미리 치료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맵고 짠 음식과 육류 위주의 식단은 고혈압의 주범으로 녹황색 채소와 생선, 두부 위주의 싱거운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고지혈증, 30, 40대 젊은 분들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젊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병으로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혈관벽이 터져 막혀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2008년 14만 명이던 40대 고지혈증 환자는 지난해 24만 명으로 70% 넘게 늘었습니다.
70대 고지혈증 환자 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30대 고지혈증 환자 수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 보니 30, 40대 환자 10명 중 9명은 자신이 고지혈증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치료를 받는 비율도 5%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참고로 이 방 안에 고혈압 환자 한 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약 꿀꺽 삼켰습니다. 예. 자, 우선 고혈압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 몸의 향상성이죠. 네. 120에 80. 120에 예. 80. 예.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항상 이렇게 늘 유지가 되는 거죠. 예. 네. 혈당도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보통 70에서 140 사이가 정상 혈당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자동으로 우리 몸이 알아서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항상성이거든요. 네. 이 항상성이 깨져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혈당이 이제는 더 떨어지지 않고 혈압이 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높아 있는 상태. 이것이 고혈압이죠. 네. 그래서 지금 수치로 보면 위에 있는 수축기 혈압이 140. 140. 예. 이완기 혈압이 90. 그래서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20에 80은 정말 꿈의 숫자입니다. 저 같은 고혈압 환자에게. 예. 그 전에는 그냥 90이란 숫자에다가 자기 나이를 보태면은 정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자꾸 수치를 낮춰서 네. 뭐 90된 사람도 120에 90이어야 된다. 또 뭐 최근에는 8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너무 우리 몸속에 그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네. 자연적으로 기능이 좀 쇠퇴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뇌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탄력을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그 수치에 얽매여 가지고 꼭 그 안에 들어야지만이 완벽한 건강 상태로 이렇게 착각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성, 일정한 상태의 유지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수치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으신 분들은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우, 뒷목. 제일 뒷목이에요, 뒷목. 어우, 뒷골 땡겨. 예. 이렇게. 뒷골 땡긴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 눈이 침침해진다.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고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확 달아오르고 막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약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김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사실 140에 92 수치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그 기준을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이 혈압이 오르는 상태는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통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태성? 예, 원인을 잘 모르는 고혈압이에요. 예. 이게 지금 90%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 우리는 그냥 병으로 알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심인성으로 심인성.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심리적인 심리적인 원인을 보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양상항이라고 그래서 네. 결국은 확 이 간기라는 것은 우위로 뻗쳐 오르거든요. 우리가 좀 뭐한 얘기지만 뚜껑 열린다. 열 뻗친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화내는 문제점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가 쳐도 아, 이 사람아 왜 그래? 그냥 이런 정도. 이게 뭐 지나갔나? 그런 정도로 무심하게 살면 이런 일이 없는데 조그만 거에도 굉장히 그 예민해져 가지고 확 버럭 화를 내는데 이제 이것은 간의 영향이라고 봐요. 네,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펴봤을 적에 보면은 약간 붉은기가 있고 심하게 올룩덜룩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약간의 지방간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손바닥이 빨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짜증을 잘 내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버럭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써요. 잘 살다가 못 살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매스컴 같은 게 특히 그런 거 부추기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자꾸 부추겨서 하나의 가십을 만들어갖고 맞아요. 사람들을 기특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좀 피곤이 쌓이면은 간에 무리가 오고 간이 안 좋아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어도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요. 그 콜레스테롤이 어디라면 간에 가서 쌓여요. 그러니까 제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아니 채식주의자인데 왜 고혈압 진단이 나오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방 김 원장님 말씀이 이제 심윤성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 이게 이제 간열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혈압이 생기는 것은 혈압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몸의 상황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잘 보내주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건데. 예를 들어서 혈액이 만약에 적정한 농도라면 그냥 네. 잘 돌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혈액을 원래 속도대로 돌리려면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예. 혈관이 좁아졌을 때 맞아요. 보내기 네, 위해서 네, 속도 네. 느려지니까.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 두 가지. 네. 첫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예.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과식입니다. 과식. 예. 네. 이게 이제 고칼로리 고지방 식사를 하고 운동이 부족하면 우리가 또 대사장애가 생기죠. 공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혈액의 산성화가 돼요. 예. 산성화가 제일 무서운데 예. 노화와 직결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적 느낌. 예. 그 산성화가 또 이 활성산소와 직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당뇨병으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노폐물이 증가해서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그 혈액이 또 뻑뻑하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걸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압력이 세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일반적으로 그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 뒷목이 뻣뻣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뇌라는 것이 우리 인체의 한 8분의 1 정도의 그 용적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신경을 많이 쓰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혈액이 글로 몰려요. 정말 많은 혈액이 한꺼번에 확 그렇죠. 몰리는 거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뭐한 얘기지만 자살한다 그러면 머리부터 떨어지는 게 네. 머리가 무거워서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처럼 우리 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정지 서울처럼 너무 많은 이 인구가 몰려 있는 것처럼 피가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될 때 결국은 뭐예요? 머리에서 중풍이 되는 거죠. 이제 혈전이 이제 되거나 이제 되게 터지는 건데. 어머, 김 원장님 오늘도 한의사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그 한방가든에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손가락을 딴다든지 급히 막 이런 손발을 주물러 준다든지. 네네네, 맞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방으로 차를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뇌에 피가 많이 몰렸다 생각되면은 뭐 이렇게 발끝을 자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받는 거. 이렇게 해서 뇌의 혈량을 빼서 순환이 되도록 해주면 뒷목이 좀 뻣뻣해진 것도 완화되고 머리 아픈 것도 좋아져요. 일단 급하실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고혈압의 원인 중에 하나가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장의 사구체가 망가지면서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혈액을 더 많이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그 2차적으로 고혈압이 생기죠. 네. 그런데 이때마다 다 우리는 혈압을 낮춥니다. 과연 혈압을 낮추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까? 내 몸은 필요해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데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 신장에도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건데 저는 지금 만성심부전조 환자분들 많이 치료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혈압약을 먹고 신장이 더 나빠졌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올라갔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신장이 더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왜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채 막걸리 걸릴 때도 하고 그렇죠. 동그란 거에 채라는 거. 예, 맞아요. 이 혈압약이라는 게 결국은 그 채를 처음 거르다가 잘 안 되면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네네. 빨리 빠지라고. 빠지라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안 두드리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가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혈액이 도는데 압이 높아졌다라는 건 지금 뭔가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막연히 혼자 생각에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혈관이 좁아졌을 수도 있는데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혈액의 농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먹는 거라든지 또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혈압약이 이제 두 가지 얼굴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 심각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혈압약이 필요하다. 혈압을 내려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장기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최소한 뭐 몇 달 이상, 1년 이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장기로 접어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또 역시 혈압에도 운동을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혈관의 탄력성이거든요. 혈관의 탄력성. 네,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이 없으면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해주면 이 혈액이 빨리빨리 돌게 해서 또 어떤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빼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운동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운동이 모든 우리 몸을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정체돼요. 흔들어 줘야 되는데 이 운동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제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이렇게 운동을 강조하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중강도 운동인 거죠. 뭐 한두 시간 정도 걷기 운동이면 충분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고혈압은 다른 대사질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운동이. 우선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좁아져 있어서 혈압을 높이는데 확장시켜 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혈류가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노폐물 독소들이 잘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특히 이 혈관에 잘 쌓이는 LDL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중성지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또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운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발이 우리 몸에서 제일 멀어요, 심장에서. 그래서 이제 발이 차갑기도 하고 발이 저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이제 제일 먼 거리라 그렇거든요. 앉아만 있거나 그러면 중심부에서 올지 발까지 안 돌아요. 그 마치 왜 보일러 돌리면 보일러 가까운 쪽이 제일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 바톤 타치할 때 쓰는 바톤 모양으로 나무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지를 끊어다가 그 용천이라고 발바닥에 시옷자처럼 생긴 그 갈라진 틈이 있거든요. 발바닥. 이 부분을 때려주는 것이 혈압에 아주 도움이 돼요. 옛날엔 그 결혼해서 처음으로 처가집에 가면 발바닥 맞죠? 발바닥 그렇죠. 실형이 나고 이렇게 거기다 때리는데 바로 거기를 때리면 정력이 좋아지고 면역도 증강이 되고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멍청하니 있거나 또 정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발바닥을 때려주는 것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나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뚝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기마자사라고 해서 무릎이 음. 이 엄지발가락이 보일 듯 말 듯한 상태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다리로 굉장히 많은 피가 몰리고 이게 이 지방으로 분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피를 자꾸 머리에서 팔다리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뚝석이에요. 그거 예. 스쿼트라고 해서요. 네, 최근에 맞아요. 예, 몸 라인 잡아주는 그 운동 되게 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구부렸었다, 네, 일어섰다, 일어섰다, 이거. 그러는데 네. 그보다도 가만히 견디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힘 예. 배에 힘 엄청 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티고서 예. 예, 발바닥에 정신 집중하고 있으면 혈압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왜 발은 씻을 때 이외에 양말 신을 때 이외에 거의 손을 안 대는데 그리고 발에 자꾸 손이 가면은 아 지저분해 이런 시선을 보거든요. 깨끗하게 씻으시고 자주 발바닥을 만져주시는 그렇죠. 게 좋겠네요. 그 저는 매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용천혈이죠. 네. 근데 대나무 봉으로 네. 대나무 봉을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저도 매일 두드리고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매일 두드리게 예,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네. 예, 그게 뭐 용천혈도 좋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네. 아킬레스건 있죠. 예, 네. 그 뒤에도 좀 두드려. 거기도 이렇게 두들겨 주면 좋아요. 네. 아, 그다음에 대나무 봉으로 발바닥도 두들기고 아킬레스건과 종아리도 두들기고 예. 그 혈관을 확장하는 네.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게 자가 안마라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시하거든요. 네. 예,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팔도 다리도 이렇게 두드려 주는 두드리는 거예요. 거. 좀 따끔따끔하게 그렇게 두드려 주는 것이 이제 이 혈액 순환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손발이 차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특히 발은 더 차다고 그러는 분들한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따뜻해지고 냉기가 없어져요. 아, 산에 가면 이게 이제 나무 좀 굽은 나무를 오히려 하면 더 좋고 그걸 이렇게 한 25cm 정도 끊어다가 적당한 두께 무게는 이제 자기 힘에 따라서 그걸 두고서 두드려 주면 잠이 잘 안 올 때 잠이 잘 오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릴렉스 되는 거죠. 결국은 부교감 신경이 우의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쉽게 혈압약 안 먹고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싼 돈 내고 온몸 마사지도 받으러 가시고 몸 그렇죠. 찌뿌둥하면 네. 그리고 왜 발 마사지만 또 돈 내서 따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굳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저녁에 한 5분 정도씩만 만져주셔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대나무 봉이 저희들은 경주에서 자기 집 뒤에 대나무 숲이 있는 분에게 부탁드려 가지고 아예 그 한 달에 몇 개씩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또 그 대나무가 유명한 게 담양이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도 해요. 그 용도로? 그거 얼마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두들기시면 한 2-30분만 두들기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발만 하는 게 아니고 온몸 등도 다. 두드리고 그렇죠. 뭐 뒷목이 아프면 뒷목도 두드리고 이렇게 정말 스스로가 자가 안마에 자가 안마. 그렇죠. 아니 네. 효자손 있잖아요. 예. 어릴 때 할머니나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그거 계속 두드리고 계시길래 예. 왜 저러실까 이랬는데 어느새 저희가 그 효과를 그렇죠. 보는 예 어릴 때 제가 기억해요. 그런 동그란 나무 위에 서가지고 중심 잡느라고 애기들 그런 놀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 엄마가 맞습니다. 위험한데 그런 거 올라가 있다고 막 아우.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그렇죠. 거죠. 균형을 잡으려면 자연적으로 다리 근육도 발달해야 되거든요. 힘이 들어가요, 예, 그거거든요. 그리고 예. 또 평형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몸의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이 있잖아요. 네. 엄지발가락만 갖고 자기 몸을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으면서 어지러우신 분들. 저요. 네, 이 고개를 밑으로 숙이면 안 되고 위로 보면서 마치 물찬 제비처럼 엄지발가락을 좀 견뎌보는 것. 또 반대 오른쪽이었다 왼쪽으로 했다 이렇게 오래 견디는 것. 번갈아 가면서. 네, 그것도 혈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약 끊고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약 하나를 털어넣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약이라는 것은
해결은 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 힘들지만은 내 노력으로 자가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내 몸을 더 상생시키는 즉 더 좋게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사나 약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가 더 많은 노력을 해라. 예, 저도 잠깐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의사를 멀리하라고 하시면은 이 병원 한의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보다도 이 국민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이고 두 분은 이미 버실 대로 버신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 지금 장사 안 되게 막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두 분은 버실 대로 버시고 지금. 아니, 네, 저희들이 이렇게 환자들을 계속 보다가 보면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그냥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사실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미국에서 17살짜리 자기 아들이 항생제를 2번밖에 안 써봤대요. 17살 되도록. 그렇게 거기는 감기 걸려서 가면은 집에 해열제 있냐 그거 먹어라 그러지 처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면역력이 높아서 감기에 덜 걸리는데 우리는 자꾸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약에 대한 내성이 커지면서 그 전체적으로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꼭 이것이 먹지 말라가 의사를 찾지 말라가 아니고 가능하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라. 우리도 답답하거든요. 환자들이 노력하면 더 건강해질 텐데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제가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부분 한 70-80%는 한 달 내에 약을 졸업해요. 예. 뭐 당장 끊게 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관리에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어야 몸 상태가 항상성이 조금 개선이 되는 상태가 이제 저희가 금방 운동 이야기도 했고 또 이제 고혈압도 역시 식이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 관리 시작하면 한 달 내로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또 갑자기 그럼 난 내일부터 약 안 먹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시작하고 항상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충분히 졸업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기간은 이제 환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50명을 한 반에 몰아넣고 똑같은 걸 가르쳐도 아이들마다 약간 속도가 다르잖아요. 배우는 속도가. 저는 그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당장 약을 졸업하기가 쉽지 않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래 안 되신 분들은 뭐 한 달에서 2달 이 정도면 웬만큼 또 몸의 향상성이 생겨서 충분히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또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했고 특별히 발바닥 마사지, 발 마사지 이런 얘기는 해드렸는데 식생활을 또 바꾸는 것과 관련을 해서 아까 뭐 현미채식 좋다는 얘기는 저희 계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채소, 그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고혈압에 있어서도 비슷한가요? 어때요? 특별히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예, 그럼요. 뭐 하여튼 기본은 똑같습니다. 당뇨나 비만과 똑같습니다. 뭐 동물성 단백질을 가능하면 적게 먹고. 특히 고혈압은 보통 우리가 당뇨는 이제 탄수화물이 주된 문제였는데 여기는 동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가능하면 적게 먹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동물성 단백질을 몇 년 동안 섭취를 안 한 제가 왜 고혈압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스트레스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 치유는 원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혈압이 올라가게 된 원인을 잘 찾아야 되고요. 예, 저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절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이 고기 생선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되도록 줄이고 현미채식 하셔야 되고요. 이게 현미채식이 또 여기에서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미네랄이거든요. 특히 현미채식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금을 섭취량을 줄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트륨. 나트륨 때문에 이 나트륨이 많이 세포에 있게 되면 수분이 저류가 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이 나트륨과 기랑 작용을 하는 것이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륨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면 예, 이 나트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식습관이 약간 좀 짜게 먹는 식습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칼륨의 섭취를 조금 더 늘리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실질적으로 혈압약에 이제 그런 것을 처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견과류를 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 견과류. 심장 질환, 이 고혈압 뭐 이쪽에 좀 취약한 게 태음인이거든요. 네. 태음인들은 특별히 견과류를 많이 먹어줘야 돼. 그것이 자꾸 태음인들 문제 많은데요. 아니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하겠지만 암이라든지 이런 건 또 소양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분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심장 이 혈압 이렇게 있으신 견과류. 분들은 견과류, 특히 견과류. 뭐 요즘 이제 심장. 들깨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유 뭐 그 외에도 뭐 먹을 게 많죠. 네. 호두, 땅콩, 잣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특히 태음인들은 적극적으로 먹어주면 피 속에 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찌꺼기들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그 미네랄 이런 거 같은 것들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예, 좀 가능하면 커피, 술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입이 심심하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거 같은 걸 항상 준비를 해놔가지고 심심할 때 견과류를 많이 먹어주면 태음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요, 이 견과류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조미가 된 견과류 많거든요. 예, 예.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들깨가 이 오메가 3라든지 이런 것들이 6, 9 이런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풍부하게 함유된 그런 것들인데 좀 나물이라든지 또 뭐 이게 국이라든지 뭐 된장국도 좋고 이런데도 이 들깨를 많이 쓰면은 훨씬 더 고소하고 몸에 더 좋거든요. 오. 예. 죽염이다. 고급스럽게 만든 소금이다. 9번 구운. 예.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구움으로 인해서 소금에도 좀 불순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은 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체질적으로 소음인들은 조금 짜게 먹어도 돼요. 대사에 있어 갖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데 아싸. 특히 소양인들은 절대적으로 싱겁게 먹어야 되거든요. 신장이 약한데 나트륨 그다음에 칼슘 이 이온화하는 데서 아주 짜게 먹으면 아주 불리하고 좀 이제 그래도 걱정이 되면은 이제 우유를 곁들여서 항상 즐겨서 먹으면 그것도 좀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굳이 꼭 저염식을 할 필요는 없다. 저염식은 사실 예. 다이어트로의 한 방법으로도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이게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식사의 즐거움이 많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이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소금을 저는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에 저염식이 소금량을 너무 줄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짜게 드시는 거는 피하셔야 되겠죠. 저염식을 하지 않으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미네랄들이 풍부한 채소, 통곡류, 과일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로컬 푸드 드시면 좋고요. 유기농 드시면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사에서 이제 가장 큰 좀 문제점이 되는 것이 국이라고 봐요. 아, 국. 예, 이 국이 뜨거울 때는 짠지 안 짠지를 몰라요. 맞아요. 예, 식으면은 이제 식었을 때 먹으면 이게 짜구나. 이게 뜨거운 상태에 있을 때는 맛센서가 작동을 좀 덜해요. 그래서요. 뜨거울 때 간 맞추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건더기는 건져 먹되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다고 그래도 건더기는 건져 먹되 국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국을 식탁에서 없애야 돼요. 아우, 우리나라 사람들 국 없으면 밥 못 먹는데. 근데 국탕찌개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요. 예, 음식 먹는 즐거움이 또 하나 사라지겠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분들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요. 비타민 D는 그 햇볕을 통해서 그렇죠. 합성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가 적도에서 멀수록 고혈압 환자가 많더라. 네. 햇볕을 쬐는 양이 줄어들면은 그렇죠. 그럼요. 예. 우울증도 많이 생겨요.
저는 앞으로 낮에 반드시 햇볕을 받으며 걷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히 섭취가 되고 햇볕을 충분히 쪼이면 고혈압 약이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커피 말씀하셨는데 그 커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믹스 커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흔히 말하는 프림이라는 거 제일 큰 문제점이 팜유라는 거거든요. 아, 기름이고 식물성으로 만들었지만 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아주 나쁜 기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되도록이면 원두만 쓴 아메리카노 예. 이것을 먹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다방 커피 네. 거기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넣으면 아주 그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또 이렇게 중독성이 그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6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기본으로 그렇게 먹죠. 근데 이게 아메리카노처럼 흐리고 원두 커피에 프림을 안 넣고 이렇게 먹은다 그러면 하루에 아마 한 2-3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흔히 믹스, 이 전 믹스. 세계가 놀란 거 있죠. 우리나라 믹스가 그렇게 맛있는 커피인 줄 몰랐다고 요즘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진짜요? 예. 근데 그런데 그게 위험한 그게 아주 안 예, 좋은 것 중에 그렇죠. 하나죠. 커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좋은 정보를 드리면 커피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워낙 좋아해서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잔은 꼭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커피는 그렇게 도움 되진 않고요. 아, 예. 이제 커피에는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 많거든요. 폴리페놀. 원래 이게 이제 항산화 성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이게 이제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 로스팅 하면서 그냥 태우지 않습니까? 네. 까맣게 태워서 향과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폴리페놀 성분들이 다 없어져요. 아. 그래서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따로 볶아서 먹어요. 예, 한꺼번에 태우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갈변화 시킨다 그러죠. 갈변. 예,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타지 않고 약간 갈색이에요. 그래서 이 커피를 저희가 갈아서 이제 원두로 내려 먹는데 이것만 드시고도 한 달 만에 혈압약을 졸업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생두를 차라리 사다가 본인이 뭐 후라이팬 같은 데서 조금 갈변화 정도까지만 그렇죠. 해서 차라리 갈아서 내려 그렇죠, 먹는 게. 그렇죠.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생두를 구입하겠습니다. 예. 커피를 즐겨 먹느냐. 음.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먹는 식탁 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산성이에요. 산성. 네, 곡물이나 나물이나 고기류나 다 산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숭늉을 먹었던 거거든요. 이 숭늉이 태우면 알칼리화 되는 거거든요. 이 양잿물이라고도 흔히 그러잖아요. 이게 볏짚을 이렇게 예. 태우면은 그게 이 양잿물로 해서 빨래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숭늉을 맨 마지막에 먹으면 우리가 먹은 산성을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입이 개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피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움으로 인해서 알칼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는 이제 그걸 좋아하게 되는데 차라리 다시 한번 그 숭늉이라는 걸 좀 복원을 해가지고 대치해서 먹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커피는 빨리 먹으니까 이게 먹는 거예요. 근데 숭늉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또 상품화해서 대신할 수만 있으면 제가 봐서는 이 커피 안 먹고도 적절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커피라는 게 참 우리네 삶을 상징하는 음식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 말하는 대사 질환들이 빨리빨리 그렇죠. 최대한 편하게 몸을 자극시키지 않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잖아요. 이 커피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음식들 중에서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것, 쉽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 빨리빨리 쉽게가 예. 우리를 병들게 하는군요. 예. 태음인들은 되도록이면 커피를 좀 못 먹게 하고 있거든요. 고종때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옛날에는 안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신토불이라고 우리가 사는 데서 백리 이 외에 먼 데 있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게 커피라는 게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에게는
차라리 숭늉이 더 좋은 것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문명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서구 국가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서구의 문물이 들어가고 음식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아픈 경우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도 로컬 푸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물건도 오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나고 자란 곳에 있는 요 반경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제일 잘 맞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예. 자, 저희가 지금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고지혈증도 사실 관련지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 둘은 뭐 거의 사촌지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간에서 지방을 콜레스테롤로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혈류로 내보내고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적당량이 꼭 필요해요. 특히 이제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에도 이용이 되고요. 또 단즙산을 이제 만드는 원료가 되고요. 그래서 뭐 상당량이 필요해요. 특히 중성지방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 얘네들이 혈관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40 이상이면 고지혈증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200만 넘어도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방을 해야 된다. 적용 기준이 네. 훅 떨어졌네요. 예, 예. 그렇죠.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다 정력제가 콜레스테롤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이 처갓집에 오면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아준다. 네, 장어. 그게 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물, 새우. 뭐 그 과거에 못 먹던 시절에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성적 기능이 떨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바로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암도 콜레스테롤이 150 이하로 떨어지면 생길 확률이 2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콜레스테롤이 적어도 우리 몸에 어떤 그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특히 이제 뇌 연세 드시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든지 네. 치매는 아닌데 생각이 낮다만 이게 다 영양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혈관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준을 낮춰가지고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은 높으면 안 먹고 조절을 상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만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네. 지금 그 유엔에서 검사를 해서 그 발표한 게 있거든요. 가장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30에서 240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준이면 내과를 가면 약을 먹게 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게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세계적인 기준보다 우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 네. 이제 서양인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는 봅니다만. 네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240 정도 선에서는 굳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아까 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성욕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이제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거든요.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성욕이 떨어지겠죠. 예, 아까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이 저희가 거의 90% 이상이 150 이하예요. 예, 영양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포막의 원료가 되는데 이 이제 세포막이 튼튼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암이라는 질환도 이제 세포가 망가지면서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변이가 되면서 오는 대사 질환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너무 낮춰서는 곤란하다. 예,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신경세포도 망가뜨리고 근육도 부서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렇다면 얼마든지 사실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서. 네. 예. 콜레스테롤이 주로 이제 간에가 쌓입니다. 아, 예, 거기서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 흔히 이제 우리가 간장약
이라는 것이 흔히 간장약. 이제 네. 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로를 없애주는 것 같은데 네. 간에는 약이 없습니다. 예? 네, 간에는 약이 없고요. 쓸개의 담도 거기를 이담이라고 그러는데 쓸개즙이 원활하게 흘러내려가게 해요. 담도가 원활치 않으면 간도 그 청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간장약이라는 것은 이담시키는 약이에요. 무슨 상품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것이 굉장히 그 간을 좋아해주는 것 같지만 네. 그게 쓸개를 좋아해주는 것이고 한약도 역시 간장약이라는 것이 이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인진쑥 같은 게 바로 이담자의 대표적인 약품이거든요. 쓸개의 순환을 잘 시켜주고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간 청소다, 뭐 해독약이다,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은 스트레스랑 크게 영향이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뭐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간암에 걸렸는데 이제 자기는 죽게 생겼다 생각을 하고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뱀이나 잡아먹고 편하게 살다 6개월 후에 가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갑자기 또 악화됩니다. 근데 간은 왜 가장 회복력이 맞습니다. 높은 장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제일 회복 잘 시키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자, 하나, 둘, 셋. 이게 자 여러분 간을 한번 손대시면서 멍 한번 외쳐주시면은 예, 우리 간에게 스트레스 부담을 주지 마시고 그 육자결이라고 그 기공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쉬 하면서 간을 생각을 하는 건데 쉬 하면서 간을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일본에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간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 GOT, GPT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 실험을 해냈거든요. 그처럼 멍 하면서 간이 안 좋으신 분은 간을 생각을 하면서 멍 하고 그렇게 하시면 효과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은 얘가 더 잘 자란다라고 지금은 많이들 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식물을 위해서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줄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간을 위해서 내 장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멍 한 번만 해줘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잠깐만 방법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조만간 병원들 다 문 닫겠습니다. 예. 환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꾸준히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몸도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지만 마음도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문 닫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저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꾸준히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방송 들을 때는 그래 발바닥 때려주고 네 발바닥도 때려줄게 그리고 간을 위해서 내가 멍 한번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또 며칠 가겠습니까? 예, 요 마음이 없어지기 전에 빠른 업데이트 그리고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이제 명상에 대해서 또 뭐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상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술이에요. 상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네. 근데 상상이라는 것이 행복을 생각을 하면서 행복에 각본이 있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각본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한 각본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또 좋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건강해진다고 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그냥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병 걸리면 의사, 약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런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야, 먹고 싶은 거 먹어야 건강한 거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분명히 이 방송 들으면서 그냥 몸이 원하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그게 먹고 싶은 거라며 그렇게 마음껏 차라리 먹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두 분 원장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말이 맞을 수 있거든요. 네, 내 몸이 원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차리려면 내 스스로 기준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허상일 수가 있고요. 허상. 예, 많은 먹방을 보면서 식탐이 올라가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라면 광고를 봤는데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진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내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걸 내가 또 알아차려서 또 찾게 돼요. 예, 그런 식이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 섭취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됐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과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생각해보면 내가 과일 섭취를 많이 충분히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필요한 거죠. 그 과도한 조미료, 네. 또 이 소스들을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맛있거든요. 예, 어려서 같은 동네에 우물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 맛을 알아요. 우물과 아래 마을의 그 우물의 맛이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럴 정도로 담담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스의 진정한 맛, 예를 들면 조미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가면서 우리 입맛을 배려놔요. 그 이 조미료를 자꾸 강하게. 네. 그러니까 매운 것도 부족해서 캡사이신이라는 걸 써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맛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싱겁게 먹자, 짜지 않게 먹자,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입맛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 또 우리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슬로우 푸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도 원재료의 맛을 살려서 요리를 해먹는 방법. 최대한 조미료를 적게 쓰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우리의 맛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 몸을 사랑하자. 예, 진짜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고지혈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지혈증의 원인도 이 과도한 칼로리거든요. 예. 진짜 만병의 근원이네요.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네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진정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소변이 조금 마려운데 이것은 지금 벌써 신호가 오거든요. 예, 1시간 반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왜 소변이 마려울까? 예, 어제부터 제가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 혈당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이러면 스트레스 조절 좀 해야 되겠구나. 오늘 저녁에는 한 2-30분 운동을 하고 자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몸을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랑해야 되겠다. 발바닥을 때리는데 그냥 요란스럽게 야 건강해져라 이러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이렇게 조금 주의를 집중하면서 때리고 그다음에 아까 간을 만지면서 멍하자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걸 하면서 내 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는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이 이제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감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이며 맛있는 음식이며 귀며 이거 같은 것들이 만족스러울 때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이렇게 날씨가 좋고 꽃이 필 때는 가서 꽃을 즐기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걸 즐기는 거예요. 또 가서 맛있는 걸 좀 이렇게 먹고 또 좋은 음악이나 새소리 뭐 이 물소리 이런 거 같은 거 하여튼 오감을 자꾸 만족시키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골고루 만족시키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은 미각 쪽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또 균형이 깨졌네요. 예. 심하게 깨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여러 촉각까지 그렇죠. 예, 요런 아이들에게도 맞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네. 미각 애들은 힘들어합니다. 이제 더 그렇죠. 이상 얘들은 공략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여전히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예. 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현미 채식, 규칙적인 운동. 예. 조금 더 추가하면 앞에 고혈압에도 좋았던 오메가3 오메가3. 예. 필수 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게 좋고요. 이게 염증을 낮추거든요. 아, 고지혈증이 제일 무서운 것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심혈관 질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주범이 아니라 염증이 주범이에요. 아. 심장병, 합병증의 주범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더 문제는 염증이다. 염증. 예. 아. 그래서 이 염증을 낮추는데 이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이런 항산화제 식품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 여전히 해조류 이런 것도 좋나요? 그렇죠. 해조류, 뭐 다시마, 미역, 감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 원장님 줄풀이 네. 고장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줄풀. 네, 예. 줄풀이라고 있어요. 예. 길가에 이렇게 이제 옛날 습지에서 많이 나는.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 경주 병원에 있는 산에 이게 많아요. 줄풀이요? 옛날에 근데 이걸 습지가 이제 많았군요. 이걸 이제 그 차로 끓여 먹는데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자연에는 특히 모든 질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뭐 이소플라빈이니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도 그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육식동물이라고 네.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자도 소화가 안 될 때는 먹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풀을 먹음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걸 안 해요? 예. 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냥 바라만 볼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이용을 하면 사람에게 얼마든지 유용한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눈이 멀어갖고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어요. 아, 그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먼 이유는 사실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 우리 몸이 정작 원하지 않는 것들에 너무 주의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사질환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딱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Back to the basic.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천심입니다. 천심,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마음. 예.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고 우리 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찌뿌둥하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이 먹었으면 절제를 하면서 이제 좀 덜 먹어야 되고 또 졸리면 자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휴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껌껌한 밤에 불을 써놓고서 억지로 졸음을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예요 그 괜히 쓸데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 몸을 혹사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마음, 본래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심신이 건강해지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거 하늘의 마음 이러니까 무슨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저 멀리 떠 있는 하늘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늘이라는 그렇죠. 내 거죠. 마음속에 본실. 이제 우리 인체의 향상성을 회복하자 이거죠. 예. 그 그렇습니다. 향상성이 사실은 뭐 신이 준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받아온 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때문에 그렇죠. 많이 망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하나, 둘, 셋. 이 뒤에 파동을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멍 때리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신 조병식 원장님, 김기옥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멍 때리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사 좋은데? 여러분 멍 때리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보다 훨씬 좋은 말. 좋은 말이에요. 어, 사실은. 멍 때리세요. 뭐 이러면서